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MACD 하향을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좀 용하죠. 이렇게. 그래도 참 제가 좋아하는 신호입니다. MACD 하는 보는 법은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고요.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이제 물론 이제 반등이 또 올 겁니다. 이제 뭐 반등이 오는데 반등이 오더라도 MACD 상향이 여기처럼 상향이 뜨지 않는다면,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 나름대로 투자 원칙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 MACD 상향과 하향 투자를 하기로 한다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으니까 예를 드는데 여기 이때 매수 이때 매도 이런 식으로 요것만으로 매도하는 법도 있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목마다 잘 먹히는 종목이 있고 안 먹히고 계속 상향 하향이 계속 번갈아 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잘 안 맞던 구간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구간들은 MACD 매매를 해봐야 재미가 없죠. 오히려 손해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근데 제가 이때 왜 그 하방을 끊으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러니까 조금 복합하면 훨씬 낫습니다. 주봉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MACD 주봉도 상향이 낮고, 그죠? 그러니까 그또 차트 설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하향도 요거 중요합니다. 장기 차트 하향 벗어나는 시점에서 주봉에서 MACD 상향과 이평선 회복과 골든 크로스 나죠. 여기서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 났어요.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서 하고, 그리고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일단 이거 급등한 추세는 지금 이탈했어요. 급등 추세는 요거 아닙니까, 여러분? 딱 요거죠. 직선으로만 대충 했을 때요. 이평선으로 봐도 10주선을 깼죠. 주봉이니까요. 그래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들 뭐 차트 신호인데, 그래서 일단 하방을 좀 늘린 다음에 하락이 나오곤 있는데 이제 반등이 올 거다. 근데 단 만약에 여러분 21선을 회복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어요. 금방 죽겠습니까? 또 떨어지다. 물론 이제 가끔 뒤통수 져다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보다는 좀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떨어질 거라고 해도 반등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 조정이 오든 다시 이렇게 더 크게 오르는 이런 패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MACD 상방이 이쯤에 뜨겠죠, 이쯤에 여기서 상방이 딱 뜬단 말이죠, MACD. 그래서 여전히 21선과 MACD 상방 하방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모든 종목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종목마다 좀 달라요. 어떤 종목은 5일선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추세를 봐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렇게 작전하거나 매집하는 종목들은 일부러 이평선을 일부러 깨고 오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이평선 매매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서 한 지표만 보는 게 아니고 한 두세 지표를 엮어서 분할로 한 세 타임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MACD 상향이 안 뜰 경우에는 꼭 일부 가지고 있는 걸로 봐야겠죠. 그렇게 대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CGN 보시겠습니다. CGN 그냥 버블이에요. 버블이야, 버블. 근데 가장 강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코로나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 21선 회복하면서 특기로 전고점 넘을 때 제가 하방을 끊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예전에 높았던 고점을 넘었을 때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고점이나 신고가는 무조건 상승 신호인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죠? 여기서 이 부분에서 무조건 여기를 전고점을 뚫으면, 저 맨날 30등 하던 애가 29등을 하면은,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맨날 뭐 50등 60등 하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29등, 그 전까지 전고점 가장 좋은 점수가 30등이었는데 29등을 했어요. 그럼 걔는 점점 더 발전해서 뭐 20등 10등 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CGN은 저도 이제 하방 투자하고 있는데,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난번에 21선 깨지고 MACD 하방 날 때 좀 들어가 있고요. CGN
끄는 후에 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 오를 때마다 급등주니까 워낙에 변동성이 크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20% 오를 때마다 한 계약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한 계약이 지금 이게 뭐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한 계약이 260만 원이에요. 이거는 이제 올라갈 때마다 더 커지는데 예를 들어 이게 30만 원이 되면 한 계약이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20% 정도 오를 때마다 한 계약씩 그냥 추가하고 있습니다. 분할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좀 손해 보고 있지만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까지 오르나 보자 그런 마인드. 전 20% 더 오를 때마다 조금씩 더 늘리는. 왜냐하면 상승 신호라서 하방을 막 확 한 번에 들어가기에는 그랬다가는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렇게 올라버리면. 그리고 얘들 중에 일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주식 선물을 잡아먹는 거죠.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 종목 움직일 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 선물도 계속 상방을 때릴 거 아니에요. 하방 치는 사람 잡아먹으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하고 있다. 그냥 뭐 장투에도 결국엔 떨어지죠. 예, 올라도 떨어집니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여기서 뭐 급등주 올리는 만큼 올리겠죠. 사실 두 번에 여기 이때도 거래량이 뭐 전체 주식 수는 물론 6천만 주고 그 중에서 한 2천만 주가 나오고 여기도 많이 나와서 저는 사실 이때 나온 거래량 물론 아주 많지는 않죠. 보통 하루에 그 주식 수만큼 터지면은 거의 또 이러면 또 복잡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그걸 소화하고 일단 뚫었다는 것 자체가 상승 신호가 났던 것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종목이 있으면 꼭 그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종목도 언제 많이 넣을 거냐? 근데 뭐 이 종목은 이때 좀 넣어도 되겠죠. 요 추세 깨졌을 때 조금 넣어도 되는데 이 종목도 어쨌든 간에 21선하고 MACD 하향. 심지어 이 종목은 MACD 하향이 굉장히 안 떴었어요. 이때 뜨고, 그러니까는 이때 상향 뜨고 그 이후로 일봉상 MACD 하향은 뜨지도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제 MACD 하향이 뜨게 되면은 이렇게 많이 오른 상향 동안 많이 올랐으면 그때는 하향은 거의 먹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하향이 뜨게 되면 이 종목은 그때 많이 늘린다는 마인드로 늘 준비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안 뜨고요. 몇 개월 동안은 안 뜰 거예요. 이런 추세면 하락한다고 해도 금방 뜨지 않습니다. 옆으로 좀 늘어지면서 뜨는 게 사실은 좋죠. 자, 버블이 떠시면 한올바이오파마 보겠습니다. MACD 상향 후에 조정이 좀 오곤 있네요. 21선 깨져서 살짝 깨진 것 같죠, 그죠? 21선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21선 지금 살짝 깨졌습니다, 그죠? 확인해 보시면은 뭐 그래도 0.37 차이뿐이 안 나지만 살짝 깨졌고요. 이 종목 21선 깨졌지만은 MACD 상향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하방을 많이 늘릴 건 없고요. 다 21선 깨진 거에 해당하는 정도만 조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까지는 징하게 2레벨까지 몇 번을 지금 올려 붙였거든요. 헷갈리게. 여기 한 번, 이것도 막 두 번, 세 번 가까이 갔죠. 네 번, 다섯 번, 이것도 뭐 짧긴 하지만 거의 6번을 왔다 갔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터치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는 그 레벨이 낮아져서 지금 요즘에는 요 레벨로 조금 줄어들었죠. 이 레벨을 못 넘은 채로 무너질 것이냐. 근데 예전에 좀 힘없이 악재와 더불어 무너진 경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거래량으로 보면은 아직 거래량 이후에 이때 좀 처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을 못 썼던 것인데 어쨌든 이것도 너무 길게 오랫동안 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되면 또 한미약품 예전에 한미약품처럼 또 그렇게 힘없이 추가로 무너지는 때가 올 겁니다. 단 지금은 MACD 상향 구간이라서 그건 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그건 염두에 둬야죠. MACD 상향 뜨면은 조금 제가 줄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방 투자를요. 영진약품은 엄청 크게 오르다가 근데 이거를 통과했어요. 이것도 차트 신호는 상향 신호입니다. 근데 얼마 못 가고 지금 다시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뭐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겠죠.
영진약품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이 고점에서 너무 호재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때 개인들이 너무 많이 달려들었어요. 거래량 보십시오 이거. 월봉이긴 한데 월봉이긴 해도 거래량이 이때 터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매집이 이때 많이 풀려서 그 이후에 거래량 적지만은 그래서 점점 무너져 왔던 것이죠. 사실은 당연히 이제 이 정도 신호가 나면 여기를 뚫게 되면은 사실은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물론 나올 수도 물론 여기랑 여기에 한 절반 정도까지도 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뭐 대략 10,000원대가 되네. 그래도 뭐 거의 비슷하게 갔다 오긴 했네요. 한 8,500원 갔으니까. 상승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사실은 못 받기는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 재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로만 본다면 사실 이거 눌림목에서 그러니까 상방 매수를 할 수도 있는 시점이에요. 그죠? 뜨고 눌림목 게다가 하방 추세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은 많이 칠 때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향후에 여기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거나 MACD 하향이 이런 하향이 다시 뜨게 되면은 하방을 또 많이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도 아직도 거품이에요. 그러니까는 한미약품처럼 될 거예요. 한미약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미약품 보여드릴게요. 한미약품 이런데 근데 영진약품이 혹시 이게 나오는 건 아닌가는 생각은 해야겠죠. 나온다고 해도 떨어지는데 아니면은 진짜로 오를 때마다 계속 하방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레벨일까요? 영진약품은 여기 레벨이라고 해도 한미약품은 더 떨어지잖아요. 차이가 뭐냐면 한미약품은 또 엄청난 호재가 잘 터져가지고 개인들이 물려버리고 주포들이 좀 빨리 탈출을 한 거겠죠. 어쨌든 저도 일부 영진약품 뭐 더 올라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방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라는 테마가 제약주의 우호적인 테마라서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더 오르면은 더 사지 뭐 하방을. 올라봐야 얼마나 더 오르겠어요. 여기를 또 제가 볼 때 한미약품이나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이 너무 커가지고 예전의 고점을 넘긴 힘들 것 같아요. HLB나 그런 애들은 다시 막 올라서 여기를 또 돌파를 했죠. 막 올라가지고 그렇게는 못 될 것 같고 어쨌든 더 오르더라도 만약에 다시 오른다고 칩시다. 다시 오르더라도 이원저리에서 10,000원 언저리에서 다시 꺾일 가능성 그 정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때 몰라요.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깨버리는 경우도 있어. 반등하고 이렇게 이렇게는 안 되려나요? 코로나가 조금 테마가 세서. 자, 상방 종목들 볼까요? 현대제철 MACD 상향 뜨고 괜찮죠. 21선도 지켜내고 21선 눌림목이죠. 21선 빡 뜬 다음에 21선이 여기인데요. 붙을 때까지 조금 눌리는 패턴이 있는데 21선하고 이거 MACD 상방 잡으면 깔끔하고 골든 크로스는 이미 나왔죠. 이평선들을 막 뚫어 제끼는 게 바로 골든 크로스입니다. 차트적으로는 매우 좋은데요. 단 그동안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아쉬운 거죠. 이렇게까지 왜 빠져나갈까? 업황이 정말 안 좋게 보는 건가? 뭐 그런 염려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오래도록 많이 떨어진 후에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이거 고점이 15만 원인데 지금 물론 바닥 찍고는 한 2배 오르긴 했어요. 근데 그리고 물론 지난번 말씀드린 진짜 본격 상승은 좀 옆으로 늘어지더라도 이게 통과하면 나중에 그러니까는 만약에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그냥 V자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뚫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옆으로 끌어서 다시 그려드릴게요. 근데 주식 선물 강의는 계속 차트 강의가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패턴도 있어요. 그러다가 많이 못 오르고 옆으로 가다가 여기서 뚫은 다음에 여기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 패턴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 큰 하락의 패턴을 물론 V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본격 상승 이 빨간 선을 뚫은 후에 나오는 경우도 꽤 있다. 포스코드 월봉 고점이 63만 원이었으니까 아니구나. 고점이 76만 원이었네요. 낙폭은 현대제철이 더 크네요, 그죠? 월봉인데 월봉 차트는 그냥 그래요. 월봉은 좀 그냥 그래. 주봉도 아직 욕이 안 뜨긴 했어요. 얘도 본격 상승 요거 얼마 안 남긴 했는데 포스코도 역시 일봉 정도로 일봉은 참 좋아요. 근데 또 살짝 5일선 깨긴 했네요. 21선 대응은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21선 노란색 대응을 요건 좀 지켜내는 게 좋습니다. 요 노란색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금요일 가격 기준으로 해서 21선은 19만원 900원인데 19만원 정도 19만 900원 19만 10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손절 21선 손절 나중에 뭐 이런 하향 떨어지면 그때는 또 매도해야 되고 그래도 조금 외국인이 또 갑자기 그나마 조금 요즘 근데 계속 나갔었어요. 외국인도 요즘 들어온 외국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들어왔어요. 간만에 계속 나가다가 또 상방 종목 컴투스 보실까요? 컴투스 뭐 괜찮죠. 근데 21선은 살짝 깬 것 같긴 한데 좀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깼어도 제가 볼 때는 이미 상향이 떠가지고 61선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습상 제가 볼 때 여기를 좀 61선 정도 요 레벨만 좀 지켜내면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외국인 동향 괜찮죠. 외국인 동향 괜찮죠. 이게 외국인인데 외국인 괜찮죠. 좀 더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웹젠 보실까요? 웹젠도 상방 종목인데 잘 오르고 있네요. 역시 MACD 상향 뜬 이후에 이게 좋은 신호예요. 하방 안 뜨고 오르잖아요. 이거를 제가 추가로 보는 이유는 21선이 깨지죠. 21선이 여기 깨지는데 깨지면 매도 21선 매매만 하면 여기서 매도를 쳐야 돼요. 그러면은 많이 매도를 안 하는 이유는 MACD 요 하방이 안 떴기 때문에 그러니까 MACD 장점은 이평선이 깨져도 그 신호가 조금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이평선보다 조금은 더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차트 좋은데요. 근데 너무 많이 오르긴 올랐네. 여기를 뚫으려나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 살짝 뚫은 것 같죠? 아니다 맞닿았다. 좀 더 오르면 더 좋겠는데 너무 올랐네. 또 월봉상 보니까 그래도 뭐 즐기세요 상승을. 21선도 안 깼고 그러니까 매도 시점은 많이 올라서 매도할 때는요 보유량의 10%나 20% 조금만 매도하시고 그 선매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만 대응하시고 지금처럼 21선 안 깨고 이거 뭐 어디까지 오를지는 뭐 모르지 않습니까? 대충 요렇게 또 차트 설명을 좀 오래 하느라고 제가 차트 설명 오래 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처럼 포트폴리오를 짜드리는 게 아니니까 좀 잘 대응하시라는 걸로 하는데 이제 설명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계속 듣다 보면은 또 조금씩 알게 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이트 진로가 빠졌네. 하이트 진로 21선 아래 늘어지는 거 이거 좀 안 좋죠. 기관 파는 것도 안 좋고 근데 아직 MACD 하향은 안 뜨는데 만약에 MACD 하향이 여기처럼 뜬다. 하향 뜬다. 만약에 어느 순간에 하향이 딱 뜬다. 그러면은 하방을 더 많이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은 좋아지긴 했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저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냥 저는 기관이 빠지면은 그냥 하방을 유지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관이 미리 뭔가 알고 작전했던 거기 때문에 기관이 빠지면은 MACD 하방 나면 저는 지금 하방 좀 가지고 있지만은 MACD 하방 뜨면은 더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